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하나 녹음했는데, 저 왜 이렇게 목이 쉬었을까요? 제가 혹시 소리를 질렀나요? 죄송합니다. 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네. 이제 앞서서 스펙트럼과 표면 온도, 물리량 중에 이제 하나였죠. 온도가 그 한 가지를 했고요. 지금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개, 광도와 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광도는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도는 크게 이제 루미노시티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밝기인데요. 이제 대문자 L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광도, 별이 실제로 뿜뿜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 관측한 별의 밝기 같은 경우는 즉 우리가 지구에서 이 별에서 D만큼 떨어져 있는 지구에서 관측할 때의 밝기는 실제 그 별이 뿜뿜하는 에너지 전체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 제곱의 밝기가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이 별의 밝기는 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는 광도에 이게 아까 요 실제 요 별이 내는 에너지입니다. 요 광도에 4파이 D의 제곱만큼 줄어들어요. 즉 관계를 보면 F는 D제곱의 1, 즉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제곱만큼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도 개념은 요 대문자 L, 실제 별이 내는 에너지, 그 다음에 구분해서 플럭스,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제가 썼는데요. 이 실제 별이 내는 에너지를 절대적 밝기 또는 절대적 광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절대적이라는 거는 실제 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지구에서 이 별을 봤을 때 보이는 밝기, 지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겠죠. 그거는 실제 이 별이 방출하는 절대적 밝기와 대조해서 상대적 밝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플럭스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보니까 우리 지구과학 교과서에서 요 스몰 L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대문자 L과 소문자 L로 나누어서 절대적인 밝기, 상대적인 밝기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 밝기를 요 대문자 L, 그 다음에 상대적 밝기를 소문자 L로 이제 표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책이나 문제집에 간혹 플럭스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상대적 광도 이거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좀 어려운 그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별의 광도는 별을 모두 18세계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나타낸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광도를 가지고 이 별은 광도가 세고 적고 를 구분하기가 광도만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들을 이 광도에 따라 등급화를 했습니다. 그 등급화를 하면서 나온 개념 중에 이제 상대 등급이 있고 여기서 나온 이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별의 광도는 겉보기 광도 스몰 L, L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예요. 이 겉보기 광도를 가지고 등급화 매긴 게 겉보기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별은 좀 더 밝게 보일 확률이 높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사실은 밝은 별이지만 어둡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으로만 별의 광도를 등급화하면 억울해지는 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별들을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10파섹일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제 10파섹으로 둔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필기를 해주세요. 교과서에는 빈 공간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쓰는 내용을 다 필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노트에 필기를 해두고 핵심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측을 통해서 과학자가 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1등급인 별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 이 등급은요, 지금 초창기에는 1등급부터 6등급으로 이제 모든 별들을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지금은 0등급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이제 마이너스 등급까지 갑니다. 등급 개념은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여러분 밝은 별이에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즉 등급이 높아질수록 어두운 별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등급화 매기는 과정에서 1등급인 별이 6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1등급과 6등급은 몇 등급 차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 차이예요. 그러면 한 등급, 요 한 개 등급 차이는 만약에 1등급과 2등급 또는 2등급과 3등급 아니면 뭐 5등급과 6등급 이렇게 등급이 한 개 차이 나는 거는 밝기가 2.5배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5등급 차이 났을 때 100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 등급 차이 났을 때는 이 100에, 요거 100에 5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쵸? 100의 5분의 1은 계산하면 약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100의 5분의 5, 만약에 5등급 차이가 나서 5분의 5면 이제 100배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는 그 등급 차만큼을 넣어주면 몇 배 밝기가 차이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겉보기 등급 M1, M2인 두 별의 겉보기 밝기를 L1, L2라고 한다면 L2분의 L1, 그러니까 L2라는 밝기를 가진 별에 대한 또 다른 별의 밝기는요. 100의 5분의 요 두 별의 등급차인 M2-M1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 1번 1등급인 별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라는 말을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로그를 취해줘요. 그러면 로그 L2분의 L1은 로그 10. 왜냐면 요 100은요. 10의 2승이잖아요. 그래서 2를 올리고 로그 10의 5분의 2의 M2-M1 이라고 정리해 줬어요. 그럼 이 로그 10은요. 여러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등급차인 M2-M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M2-M1은 자, 요게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는 이제 2.5니까요. 책에 따라 2.5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5 로그 L2분의 L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요 식이 바로 유명한 포그슨 방정식입니다. 두 별의 밝기를 비교하는데 쓰이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위에서 이렇게 두 별의 밝기를 겉보기 밝기로만 비교했을 경우에 억울한 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멀리 있는 별들 같은 경우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모든 별을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때 나온 개념이 이제 절대 등급이었잖아요. 요 10파섹을 넣은 이유는 포그슨 방정식에 보면 여기 지수가요. 로그 함수 쓰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제 10파섹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식을 변형해 볼게요. L2분의 L1은요. 자,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D1 제곱분의 D2 제곱으로 치환해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M2-M1은 2.5 로그 D1분의 D2의 제곱 변형이 돼요. 그럼 여기 제곱은 앞으로 넘어와서 2.5 대신에 5가 되겠지요. 그쵸? 그리고 M1과 D1을요. 절대 등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절대 등급은 10파섹, 거리가 10파섹일 때잖아요. 그래서 D1 대신에 10 넣어주고요. 여기 스몰 m1 대신에 라지 m, 절대 등급 넣어줄게요. 그러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10분의 d가 되겠죠? 이걸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d 마이너스 로그 10은 없어지니까요. 그쵸? 5만 남겠죠? 그래서 m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d 마이너스 5.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거리 지수 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별의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관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별까지의 거리, 가까운 별이라면 연주시차법 이용할 수 있고요. 먼 별이라면 변광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면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절대 등급을 알면 그 별의 실제 광도인 요 절대 광도 라지 L 값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별의 밝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포그슨 방정식에 이제 밝기 대신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요 관계식을 대입해 줘서 다른 한 가지 값을 절대 등급으로 치환해 줘서 지금 이렇게 거리지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두 별을 비교할 때는 포그슨 방정식을 쓰면 되고 어느 별의 절대 등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거리지수식을 이용을 합니다. 절대 등급을 왜 알려고 하지? 절대 광도를 알고 싶으니까요. 그쵸? 그래야 저 별은 실제로는 굉장히 밝은 별인데 멀리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인 별들을 그러니까 실제 그 별이 내는 에너지, 광도를 가지고 별들을 등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그냥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고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요? 별의 실제 물리량을 알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좀 쭉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 식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별의 광도는 별을 모두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나타낸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광도의 다른 표현으로 절대 등급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등급은 아까 거리지수 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겉보기 등급과 거리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구한 이 절대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냐면 태양이랑요. 태양의 절대 등급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은 태양보다 등급이 낮은지 높은지를 가지고서 이 등급차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보다 어두운 별인지 밝은 별인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전에 이거 포그슨 방정식 하면서 요 비슷한 식도 했었지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그런데 같은 분광형을 갖는 별이라도 별의 종류에 따라 광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분광형이라 하면
같은 온도를 가질 텐데 왜 광도가 다를까? 사실 그 이유는 광도는요, 온도뿐만이 아니라 반지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요, 별의 분광형인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O형, B형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M형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거를 시각화한 표를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온도가 같더라도 실제 광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물리량인 요 반지름 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만 합니다.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르면 흑체, 별들은 대부분 흑체 복사를 하기 때문에 흑체의 요 식으로 이제 별의 광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넓이당 방출한 에너지 양은요. 여기 E는 시그마 T의 4승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시그마는요. 슈테판 볼츠만 상수값이기 때문에 얘를 막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 에너지가 별이 내뿜는 에너지가 T의 4승에 영향을 받는다, 비례한다라는 이 관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별은 구형이잖아요. 이 에너지가 전체 별이 가진 건널비, 표면적이라고도 하죠. 이 전체의 건널비에서 다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값에 건널비 값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도는요, 결론적으로 보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도는 반지름과 온도의 조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요. 광도식을 통해서 여기 R이 들어가 있잖아요.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알면 그 별의 사이즈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개 중에 이제 2개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태양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태양과 비교한다면 태양은 요 값들을 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에 비해 표면 온도가 어떤지, 사이즈는 어떤지, 광도는 어떤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사고력 문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광형이 같은 두 별에서 광도가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어요. 분광형이 같은데 왜 광도가 하나는 크고 하나가 작지? 이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해 놨지만 표면 온도가 같더라도 반지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광도가 달라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별의 물리량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이 한 주 더 늘어나면서 학사 일정이 변경됐고요. 중간고사 기간도 일주일 더 늦춰졌습니다. 일주일까지는 아닌가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했던 중간고사 범위는 사실 여기 별의 물리량까지인데요. 어쩌면 여기 HR도까지는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페이지 편 김에 좀 전에 바로 배웠던 별의 크기,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백색외성 한번 볼까요? 백색외성은 O형과 B형 사이에 있는 이 분광형을 가지고 있어요. O형과 B형 별들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 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외성은요, 광도가 태양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지금 태양이 1인데 태양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아니 이렇게 O형이면 B형 별인데 왜 이렇게 광도가 작을까요? 네, 바로 사이즈, 즉 반지름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백색외성은 굉장히 작은 별이거든요. 압축되어 있어요. 축퇴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반면에 여기 베텔게우스나 안타레스 한번 볼까요? 베텔게우스나 안타레스는 온도가 낮은
M형별에 속합니다. 온도가 낮은데 광도는 엄청 높아요. 그쵸? 지금 태양보다 훨씬 10,000배, 10만 배 더 높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온도는 비록 낮지만 반지름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도가 큰 거예요. 이렇듯 광도는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조합이고요.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조합을 통해 별들을 구분한 게 바로 이 HR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R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한 별의 물리량 3가지 개념, 온도, 광도, 크기, 이거를 좀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등교했을 때 질문 많이 해주세요. B2반, C2반 친구들 그 발표 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제 등교해서 첫날 그 부분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수업 진도 나간 부분까지에 해당되는 발표자 친구들은 자기 발표를 좀 주제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 지내시고 학교에서 봐요.